안녕하세요. 뻔뻔한 북독방입니다. 오늘은 과천지식정보타운 S1, S4, S5 당첨일 각각 달라져 세계단지 모두 청약 가능, 실수요자들에게 천금 같은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세계단지 1600가구가 이번 달 10월 중에 동시 분양할 예정입니다. 분양가는 지난 9월 29일 결정이 됐죠. S1 블록 오르투스가 2,403만원, S4 블록 라비에노는 2,376만원, S5 블록 대시앙이 2,373만원입니다. 지난 6월달에 분양했던 S6의 벨라르테 분양가 2,371만원과 아주 흡사한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름 시세에 비해서 저렴한 분양가가 나왔기 때문에 10억 로또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만큼 저렴한 분양가로 진입해서 인근 주변 시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과천지정타는 동시 분양이 돼서 S1, S4, S5 각각의 단지에 대해서 한 번의 청약 기회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들을 했습니다. 물론 공공택지위에 조성되는 민간 분양이기 때문에 당해 자격을 가진 분들은 3번의 기회도 있습니다. 30% 당해, 20% 경기, 50% 서울, 인천, 기타. 청약 과열을 우려해서 과천시와 대우건설은 동시 분양을 하되 발표일을 갖게 해서 혼선을 피하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게 됐어요. 과천시와 대우건설은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분양하는 3개 단지 당첨일을 같은 날로 정하지 않고 각기 다른 날로 정하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약자들이 S1, S4, S5 3개 단지 모두의 청약 지원을 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지난 8월에 분양했던 수색증산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증산이 수색 6, 7단지의 당첨일이 같은 날로 배정이 됐습니다. 청약 과열과 혼전 양상을 피하자는 의도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결정에 혼선을 더 키웠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단지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청약을 준비하던 분들이 이 발표에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됐었습니다. 좋은 기회 두 번이 날아간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번에 과천지정타는 수색증산 뉴타운 청약과 반대의 결정을 한 듯합니다. 워낙에 대기 청약자들이 많은 관계로 이분들에게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S1, S4, S5 단지에 대해서 각각의 청약을 가능할 수 있도록 당첨일을 다른 날로 정하겠다는 것이죠. 아직 정확한 분양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결정 공문을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보내게 되면 대우건설 측이 이를 수용하게 되고 정식 분양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10월 중순에 분양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0월 말을 예상했는데 이렇게 되면 분양 일정이 훨씬 앞으로 당겨지게 되는 것이죠. 대우건설로서는 이번 분양가의 결정이 나름 부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천 시세로 보자면 평당 4천만 원을 받아도 모자랄 판인데 절반 정도 되지 않은 분양가를 손에 받아들었으니 씁쓸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대우가 올해 아파트를 수주한 건수만 해도 3만 5천여 가구 정도 됩니다. 아마도 민간 건설사 중에 공급으로는 1위라는 실적을 달성하기에 무난해 보입니다. 이 정도의 실적이 있으니 분양가 조금 손해본들 그렇게 쓰라리지는 않을 듯합니다. 아무튼 대우건설은 과천시로부터 정식 공문을 수령한 뒤 내부적인 검토 단계를 거쳐서 구체적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약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죠. S1, S4, S5 각각의 단지에 대해서 적어도 3번의 청약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색증산같이 올인하는 전략이 아니라 나름의 단지 특성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고가점자들이 득실거리는 치열한 가점 전쟁 양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추첨제가 있거든요. S4, S5에 해당하는 라비에노와 대시앙은 8호제곱미터를 넘는 평형이 나오기 때문에 라비에노의 경우에는 291가구, 대시앙의 경우에는 250가구가 추첨제에 도전할 수 있는 물량에 해당됩니다. 거의 500가구 넘는 물량에 대해 추첨제에 도전할 수 있는 틈새가 생긴 것이죠. 만약 발표일이 같았다면 도전의 기회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S1, S4, S5 사이의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젠 청약자가 그 무너진 장벽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자신이 제일 유리할 수 있는 단지에 청약 카드를 던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9월 29일부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의무적인 할당 비율로 정해지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가 생겼어요. 과천지정타의 경우 공공택지위의 민간 분양이기 때문에 생애 최초 비율은 더욱 늘어납니다. 공공택지위 민간 분양은 15%, 민간 택지위
민간 분양은 7% 비율입니다. 그러니 과천 지정타는 총 15%의 생애 최초 특공 비율을 할당해야 하는 것이죠. S1은 프루지오 오르투스입니다. 면적 74에서 84제곱까지 공급을 합니다. 총 435세대. S1은 죄다 8호제곱 이하입니다. 435세대 중 15%이면 무려 65세대 이상의 생애 최초 비율이죠. S4에는 프루지오 어울림 라비에노가 들어섭니다. 면적 84에서 120까지. 세대수는 679세대입니다. 이 중에 8호 이하는 388세대, 388세대의 15%는 58세대입니다. 그리고 99제곱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8호제곱 이상은 50%가 추첨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도 추첨제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S5 대시양이 들어서게 되는데 면적 84에서 120까지, 세대수는 584세대입니다. 8호제곱미터 이하가 334세대. 그렇다면 334세대에 15%를 적용하면 50세대가 생애 최초 비율이 되는 것이죠. 나머지 250세대가 8호제곱미터 초과입니다. 이건 역시 50%가 추첨제예요. 이렇게만 따지면 세 블럭의 총 세대수가 1698세대 중에 생애 최초 물량만 170세대 정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8호제곱은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뽑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추첨제의 기회가 더 확장되었다는 볕이 따뜻한 양지가 있는 반면에 음지도 있습니다. 착실하게 가점을 쌓아온 분들이 가점으로 도전하실 물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이죠. 추첨제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똑같은 비율로 가점제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생애 최초는 민간 분양에서는 소득 기준 130%, 3인 가족 722만원, 4인 가족 809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민간 분양에는 자산 소득 기준 컷이 없어요. 이렇게 과천 지정타는 수색 증산 뉴타운과는 완전히 다른 청약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발표율이 다른 청약 기회를 꼭 잡아야 하는 이유는 최근 전셋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힐스테이트 클래시안의 전셋가가 분양가를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5구제곱미터 분양가가 5억 9천만 원인데 전셋가가 6억 2천만 원이에요. 거의 3천만 원 이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깡통 전세를 걱정해야 합니다. 깡통 전세란 전세 살고 있는 분이 계약 기간 끝나면 묻어둔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집값보다 비싼 전셋값을 냈는데 계약이 끝나고 주인이 그 비싼 전셋값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감정원 집계 결과 주택 전셋값 변동률이 0.53%로 지난 2015년 4월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약자들은 신축 아파트 대기 수요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안정적인 임대 시장에 머물러야만 앞으로 좋은 청약 시장이 열리면 그곳으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임대 시장이 기우뚱해버리기 시작하면 약간은 잦아들었던 패닉 바잉의 바람은 서울 수도권에서 조금 덜 오른 지역으로 또다시 불기 시작할 겁니다. 임대차법 시행 후에 집주인들이 전세 내놓는 것을 꺼려하면서 전세 매물이 잠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 월세 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임대차 3법의 취지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보호해야 할 세입자가 정작 불안한 임대 시장의 기류에 밀려서 절벽으로 내몰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투기 세력은 이런 실수요 위주의 신축 아파트에 얼씬 못합니다.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주변 땅값에 대한 보상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 약 50조의 토지 보상금이 풀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시중은행이 막대한 금액을 유치하려고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죠. 가뜩이나 저금리여서 은행의 돈이 상승 중인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은행 실적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으로 50조의 현금이 풀리면 그 돈을 일단 은행에 예치시킬 수 있도록 토지 보상을 받은 땅 주인들에 대한 영업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그분들 돈을 유치해서 이자로 불려주는 것이 어려우니 개인 자산 운용 서비스로 이자와는 격이 다른 수익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문제는 토지 보상받은 주변 땅에 대해서 투기 세력들이 대체제를 확보하고 그 땅을 비싸게 팔려고 하는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대토라고 해서 토지 보상받은 분들이 인근의 다른 땅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면제해주게 됩니다. 토지가가 보통 주택가보다 훨씬 등치가 큰 액수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대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수요를 노리고 기획부동산이 토지보상 주변 땅을 미리 사놓고 장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서울에서 아파트 투기는 워낙에 가격도 비쌉니다. 투기는
붕어빵 값으로 들어가서 웨딩 케이크 값으로 나오는 것이라서 서울 아파트값 투기는 생각도 못합니다. 게다가 전매 제한으로 현금으로 빠르게 회전시킬 수 없어서 그림의 떡일 뿐이죠. 그래서 투기 세력 견제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과 맞물려 살피시는 것이 훨씬 능률적일 것입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의 청약은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천시와 대우가 함께 방향을 정한 당첨일을 다르게 한다는 이 결정 하나만으로도 청약자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수색증산 뉴타운이 재개발 지역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발표일을 달리 정해주었다면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청약 과열을 의식한 나머지 발표일을 똑같이 정해버린 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과천시와 대우건설이 좋은 결정을 해서 청약자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역시 공공택지위에서 하는 분양은 다르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양가가 최대 평당 2,400만 원이라는 나름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저렴하기는 하지만 8사 기준으로 따질 때 8억 내외라 하면 계약금 20% 1억 6천 선, 중도금 40% 3억 2천 선, 중도금 20% 1억 6천 선, 잔금 20% 1억 6천 선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9억 이하라 중도금 대출이 되기 때문에 20% 중도금 1억 6천만 생각한다면 실제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현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20%, 잔금 20% 정도예요. 4억 중반에서 5억 선 정도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현금 탄환로 가지고 있어야 할 돈치고는 만만치 않은 돈이죠. 그러니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서 과천 지정타에 도전하신다면 시세 차익 10억도 바라보는 곳이라 서울 수도권에서 제일 핫한 과천의 신축 아파트, 그것도 입지가 초절정, 미래 가치는 보장된 나의 하우스를 소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아무리 입지의 약점에 대해서 지적질을 당해도 이후 그 약점은 모래 아래 바늘처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신축 아파트라는 괴력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첫째, 과천시와 대우건설이 각 단지의 당첨일을 다르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단지마다 청약 기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청약자들에겐 아주 좋은 기회죠. 둘째, 분양가도 저렴합니다. 평당 최고 분양가는 2,400만 원대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10억의 시세 차익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셋째, 10월 중순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우건설이 조정된 분양가를 수용하고 바로 분양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기회는 올 때 잡으면 놓치기 쉽습니다. 기회는 오기 전에 잡아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기 전에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 자금의 준비, 가점의 준비, 추첨의 준비, 이러한 준비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뻔뻔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